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해왔습니다.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런 여당 정작 국회 열었더니 추경 의지가 없습니다. 당초 의도가 추경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깐깐한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토록 본회의를 열자며 18일, 19일 양일 본회의를 고집했던 여당입니다. 그런데 정경도 장관 해임 건의안 이야기가 나오니 본회의 일정 협의마저 주랭랑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연 6월 임시국회를 여당이 국방장관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추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추경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본 통상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3천억 추가 예산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리도 외교부 장관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경 심사에 대거 불참하겠다고 합니다. 민생국회를 열자면서 그토록 야당을 비난하더니 정작 민생과 경제입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선택근로제 도입 등 일할 권리 보장법을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다 못해 무심한 태도입니다. 경제 살리기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법 통과와 각종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경제 입법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 정부가 일본 통상 보복 조치 대응책이라며 선택근로제 도입안을 슬그머니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북한 동력선 사건 국정조사는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추경 통과를 약속받지 못하니 이제 와서 경제토론에도 모르쇠입니다. 국무위원도 없고 법안 논의도 없고 본회의 일정 논의마저 실종된 산무국회로 전락해가는 이번 임시국회입니다. 여당은 즉각 민생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방탄국회 고집하지 말고 국정의 책임을 가지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에 대한 책임은 1도 없는 여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행정대집행에 저항한 인사들을 왜 현행범으로 진압하지 않았느냐 하는 힐책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 철거는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경계 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의로 강제 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찰에게 야권 탄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국회 패스트트랙 협박 수사를 종용하는 정권이 이제는 또 공공연하게 용역경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성노조의 불법폭력 시위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 민노총이 곳곳에 치는 흉물 천막을 사실상 묵인하는 정권, 극렬 좌파 세력의 안보 방해 활동을 감싸주던 정권입니다. 이중기준도 이런 이중기준이 없습니다. 민노총 천막은 2년째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천막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파괴를 명령하는 모습입니다. 광장에서의 그 어떠한 저항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포정치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정권과 가까운 세력의 농성천막은 정의로운 천막이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천막은 사회악 천막이라는 인식입니다. 이중성, 편향성에 찌든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탄압 정치에 경찰마저 부하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오늘 새벽에 타결되었습니다. 2.9%가 오른 8,590원입니다.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입니다.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입니다.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입니다.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요청해야 합니다. 노조 눈치 보기식 최저임금 결정 이제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해 주십시오. 네, 추경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저께 경제부총리가 추경에 1,200억 얘기를 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여당에서 어제는 3,000억 얘기를 합니다. 추경이 주머니 속에 쌈짓돈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 근데 뭐 때문에 또 어떻게 하니까 이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될 거라는 설명도 제대로 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 늘려서 3,000억 얘기하면 뚝딱 나오는, 국민들 돈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추경의 문제에 접근하는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200억, 3,000억 넣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고 일어나면 뚝딱하고 내놓는 대응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10일 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기업이 본격적인 이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력 산업 분야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 화학 앞으로 1, 2년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도 2.4%에서 2.0%로 대폭 낮췄습니다. 투자 여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고 하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무디스나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30대 기업 총수 청와대 불러 모아놓고 일본과의 관계,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이 중심이 되라. 정부는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정부고 대통령인데 이 문제에 내가 나서서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할 테니 기업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라 라고 얘기해야 대통령다운 것이지, 이건 마치 기업들 여러분들이 나가서 협상을 해서 풀든 싸우든 하고 나는 뒤에서 협상 기술이나 싸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정말 장수답지 못하고 리더답지 못하고, 이런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2, 4분기를 시작으로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다. 이게 전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전부 다 어려울 것이라고, 앞으로 1, 2년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희망을 줄 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나가서 보면 그 전보다 더 훨씬 더 악화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왔던 것입니다. 산업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한일 관계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이게 기업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후한무치한 사람들이다. 정치 외교적으로 촉발된 이번
한일 관계 일본은 경제 보복 기업 탓으로 책임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풀어내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국회 회기가 이제 오늘로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19일 날 회기가 끝나는데 다음 주 의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이 당초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18, 19일 양일간의 본회의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 안보 구멍에 대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고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며칠 날 본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일정을 담보로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말 한심한 여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최초로 본회의 없이 회기가 끝나는 그런 임시국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정말 국민과 민심과 동떨어진 장관 보호를 위한 국회 일정 번복 즉시 입장을 바꿔주시고 원래 약속한 대로 합의한 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이제 대정부 질문 3일간이 끝났고 오늘과 월요일은 국회 예결위에서 종합정책 질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국무위원들의 답변과 국무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정말 이 정부의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 지켜봤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을 얻기보다는 더 분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총리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경찰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 정치 불신을 부채질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야당을 비난할 때는 총리가 온갖 지혜를 활용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여당의 실정을 막는 데는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정말 이런 무책임한 총리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총리의 총선 출마에 관해서 자꾸 말들이 나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리는 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그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총리가 발탁이 되었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에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는데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이 총리가 당의 주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비례대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금년 5월에 신문방송인 토론회에서는 여당에 속했기 때문에 뭔가 시킨다면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하겠죠 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또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초라한 국정 실패의 성적표를 세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그래서 이 총리는 국회에 돌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고 또 국회의 모독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출범 이후에 전례 없이 매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추경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빚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 국채 예산입니다. 재정을 이용하여 실정을 감추고 덮기 위한 재정 악용, 재정 중독 정권입니다. 서술면을 살펴보면 재추경이라고 제출했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너무나 부실합니다. 또 경기부양용 예산이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 의심스럽습니다. 내용면에서 봐도 한 달만 일해도 고용률에 잡히는 통계 왜곡형 일자리 꼼수 사업, 총선용 퍼주기 사업, 정권 홍보용 사업 등 불효불급한 사업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국채 발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덧붙여 지적합니다. 오늘과 월요일 정책 질의를 하고 4년차 예결이 첫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의 예결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모두 25건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경만 해결해주면 이 죽어가는 경제가 살아나는데 마치 한국당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격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경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재해 대책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사유를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미 예약됐다고 해서 방송 녹화 때문에 출석을 못하겠다. 이런 사유를 제출하기도 하고 그것도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입니다. 또 이 예산 주무부 장관인 경제부총리도 어젯밤 저희 이 구두 요청을 했는데 참 추경을 해달라는 건지 추경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건지 이제까지 경제 살리는 책임을 오로지 한국당에다 떠다 밀더니 자기도 책임은 없이 한국당에 떠다 밀더니 이제 막상 추경 심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현 정부의 모습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산업 전반의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핵심 소재이며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걸면 기계 한 대도 못 만듭니다. 공작기계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제어 장치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예 한국 환학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 전량 다 수입을 해서 우리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 안에 핵심 기술의 부품도 다 일제이기 때문에 아예 사다 쓰는 게 좋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체 세계 1000개의 부품 중에서 공작기계 회사 중에서 무기를 만들고 기계 장비의 금형을 만드는 게 공작기계입니다. 일본에서 환학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가 전량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끊기면 일본은 우리한테 파는 게 3%지만 우리는 100%입니다. 한 대도 기계 제대로 못 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로봇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90% 이상의 기술이 전량 다 부품을 일본에서 들여옵니다. 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최근 5년간 국내 등록된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가 일본의 겁니다. 표에서 보듯이 핵심 기술이 일본에 5만 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핵심 기술 우리나라 없습니다. 두 번째 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 특허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라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외치고 다 전국이 다 외칩니다. 무슨 4차 산업입니까? 기계가 없이 그 기계에 영혼 집어넣는 게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무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지금 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핵심 기술 수입하는 총액은 우리는 수출하는 것이 6,06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본은 6억 5,680만 달러입니다. 심지어는 6억 달러 이상 차이 납니다. 국회에서 발표할 때 보면 몇억 달러 하지만 몇 조 하지만 이 돈이 자그마치 6억 달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끊어버리면 수출은커녕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본하고의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뭐냐? 자, 차가 2대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같이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막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모닝 정도 되고 일본은 담프트럭 정도 됩니다. 둘이 같이 부딪히면 누가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일본도 손해를 볼 것이라는 얘기 하셨지만 최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담당자들이 나서서 물밑 접촉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국회의원한테 찾아와서 의원 회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에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종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장관이 국회에 참석을 못한다는 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줄이 목숨에 걸려 있는데 수영 선수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추경 예산이 중요합니까? 대통령님, 오늘 이 방송 똑바로 보시고 전 장관들 다 국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추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 김홍신 전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홍신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정의 심판 청구를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 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는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고 의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보임이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금년 4월 24일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자 강제 사임시키고 대신 체입 의원을 보임했습니다. 또한 연이어 권인희 의원도 이견을 제시하자 다시 임재훈 의원으로 강제 사보임했습니다. 법률가로서 국회법을 아무리 읽어보고 해석해보더라도 위 두 위원에 대한 사보임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개정된 국회법 때문에 2017년 김연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에 대하여 정석윤 국회의장도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후 후속 절차로서 이루어진 패스트트랙 의결 역시 전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위원들에 대한 강제 사보임 및 이에 따른 패스트트랙 후속 절차가 무효라면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의회 불법에 저항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용력을 동원하듯이 두 차례나 동원령을 내려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야말로 명백한 불법 폭력입니다.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강제 사보임이
무현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가처분 청구까지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강제사보임에 대하여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가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먼저 수사하여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사보임이 불법인지 무효인지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경 예산을 담을 여기리 불출석 무더기 양의 사태, 일본 무역보복 사항에 대한 알맹이 없는 정부의 대책,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야당마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온갖 대책을 다 세우고 또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위 간사 입장에서 최근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교 무상교육 처음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들 하고 있지만 실은 2017년까지 전 박근혜 정부, 그토록 이 정부가 미워하는, 이 정권이 미워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17년까지 완성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재정 건전성 혹은 재원 확보 방안 명확치 않아서 이루지를 못하고 넘어왔던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고교 무상교육 반대한다고 그렇게들 떠들고 다니면서 호도하고 계시는 우리 정부 여당, 또 우리 다른 많은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곽상도 의원께서 고교 무상 교육 1, 2, 3학년 내년에 다 함께 하자. 우리 당대표님, 우리 원내대표님도 몇 분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년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하려고 했던 애초에 정부 여당의 공약을 6개월 땡겨서 2학기부터 3학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왜 그럴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전개시키면서 정부 여당은 재정 여력 괜찮다, 건전성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 혜택을 받다가 내년 고등학교 1학년 혜택 받지 못합니다. 그런 다른 허탈감, 약 158만 얼마 되고 하는 이 부분도 일반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 같이 해가지고 이 돈 마련해서 같이 혜택 주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먼저 하고 내년에 2학년 하겠다는 거냐. 이거 해봐야 6천억 정도 됩니다. 38만 명 되는 우리 고등학교 내년 1학년들한테도 같이 주어서 하자는 거예요. 단기 알바생 일자리 줄이고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시간당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그런 예산들 줄이면은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하는데 그럽시다.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줘서 우리 서민들 주름살 좀 펴게 합시다. 우리 정부 집권 여당 내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우리 실시합시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변함없는 이상입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간사입니다. 어제 가방위 추경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제1야당이 불참한 날치기 처리 예산을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기존 안대로 강행하며 일방적으로 산회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주의를 무시한 폭거이며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자 태도입니다. 이번 추경은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 편성 요건인 미세먼지나 경기 대응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부풀리기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이러한 폭거에 눈 감지 마시고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이공계 병력 특례 전문 연구요원을 현행 2,500명 규모에서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줄어들어 국방 공백이 우려되겠지만 석박사급 핵심 인재들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유출된다면 더욱 큰 국가 손실입니다. 과학계와 산업계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수준이 바로 국방력의 척도입니다. 민의를 외면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홀대하면서 혁신 성장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과학기술을 망치는 전문 연구요원 축소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